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 증시가 뭐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엄청 거대한 이유를 갖고 좀 하락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뭐 이유 자체가 이게 뭐 이런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조금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예상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 뒤에 20일 전후 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엔 투자은행 그쪽에서 매도 등급에 대해서 이제 CEO 리스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도 추천한다, 이런 걸로 좀 이제 급락 나온 게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파월 같은 경우 추가 긴축 필요하면은 좀 주저하지 않겠다, 아직 인플레 2%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조금 다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 정점론 확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초과 긴축 때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올 수도, 즉 경기 침체도 이제 슬쩍슬쩍 계속 좀 수면 위로 올라올까 말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긴축,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경고성 멘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12월에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근데 이제 그 뭐 포지션상 강하게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 증시가 뭐 사실 이것저것 해도 결국 지금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하루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엄청 큰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요게 뭐 한 2, 3일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좀 묶어봐야겠죠. 여기서 뭐 다시 돌리면 뭐 돌리는 대로 좋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은 그냥 차트 좀 길게 봤을 때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라오기는 했구나,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힘 빠질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지금 해두는 부분이고, 다음 차트는 뭐 13,750 이런 곳을 좀 다시 돌파하면은 얘가 아직 진짜 좀 추세에 대해서 힘은 계속 좀 유지가 되는구나, 그 정도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하루 이틀 해놓고 또 다시 정말 고점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지금은 차트가 좀 어정쩡한 게 있어요. 지수가 미국도 그렇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그런 거죠. 얘네가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같이 밀렸다면은 우리나라 하락할 때 미국도 조정 나오고, 나 우리나라 그 다음날 2음봉 3음봉 만들 때 미국이 그래도 한 2음봉 정도 길게 만들면, 그러면은 좀 지수랑 조금 거리 두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 급등, 이제 급락이 있었고, 2달 동안 하락이 있었고, 하락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 엄청 빠른 3, 4일 만에 단기 급등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받고, 그래서 3분봉이 나와가지고, 원래 이런 것은 좀 해볼만 하단 말이죠. 뭐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은 오늘쯤은 이제 한 4일차, 5일차 주면은 지수 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거는 미국이 쭉 올라가지고 결국 미국이 밀리면은 우리나라도 웬만한, 미국 이겨내고 오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딱 그거죠. 미국 대비해서 과하게 밀렸을 때, 막 미국 뭐 한 2% 밀렸는데 우리나라 막 지수 막 6%, 8% 밀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돌려주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갈 확률보다는 보통은 10번 중에 한 8번은 미국 저 상태에서 밀리면은 우리나라 힘 빠지던 곳을 또 같이 밀리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지수가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지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뭐 안정이 돼야,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지표랑 좀 상관없이 강한 테마군, 뭐 강한 뭐 세력주 재료 이런 게 있으면 그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은 조금은 개별주 느낌, 아니면 당일 뉴스 붙이는 그런 종목들이 보통 강하고, 그다음에 뭐 테마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 테마 관련 종목들을 막 적극적으로 갖다가 오늘도 매매했는데 내일도 매매하고 내일 모레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좀 시장을 한 1, 2주 정도 쥐어잡는 주도주의 느낌은 저는 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설렁설렁 보고 있는 거고, 뭐 포지션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뱉어내는 구간까지도 오기도 했는데, 이게 한 800선 전후에서 좀 잘 횡보해 주는지 아니면 깨고 살짝 올라오나, 이 정도 관점은 좀 지켜볼 거는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주간 일정은 이런 것들이 있고, JLK, 광군제, APC, 뭐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좀 언급이 나오는지. 미중 정상회담 지금 앞두고서 계속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히토류 중단하고서 미국에서도 그 팬더, 워싱턴 팬더 뭐 좀 다시 중국으로 반납하고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그 팬더 외교라고 하잖아요. 팬더 빌려주고서 그거에 대해서 막 돈이랑 엄청 쓸어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뭐 반납 뉴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12월 달에는 대주주 매도랑 FMC. 뭐 사실 대주주 매도는 조금 뒷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FMC를 좀 더 메인으로 봐야겠죠. 요번 달에는 임시 예산안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또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조금 잘 해소가 될지. 지금 야당 측에서는 신나가지고 협상 좀 안 해주는 게 있고, 여당 측에서는 미국이에요. 미국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막 좀 이스라엘이랑 우크라 동시 지원이라던가 예산안,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좀 타협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거를 협상을 어떻게 좀 이끌어내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미국 흐름은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뭐 미국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하루 조정하고 또 뭐 다음날 올리는 케이스도 워낙 많기는 한데, 일단은 차트 좀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더 치고 나가려면은 여기서 뭐 좀 횡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업종 종목 그 좀 상승률 이런 걸 동반해서 좀 시세를 주는지, 그런 거 정도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는 뭐 거의 대부분이 좀 짜잘짜잘한 그런 뉴스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내용은 있네요. CIA, 모사드, 카타르, 인질 석방, 전투 중단, 논의차 회동. 그 다음에 가자지구 뭐 북부 쪽인가에서는 뭐 하루에 4시간씩은 좀 전쟁 없는 그런 거 내용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좀 그 휴전에 대해서 바로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저것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뉴스들에 대해서 어제랑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뭐 빈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내성 빈대 살충제 10종 허가, 수급위에서 업계 소집, 그리고 이르면은 10일 오늘부터 뭐 이제 긴급 승인, 이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빈대 뉴스는 지금 최근에 계속 좀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질병 그러나 아니면 해충, 블랙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저 이슈에 대해서 엮이는 거는 뭐 경농, 누보, 인바이오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약도 좀 시간에 뭐 슬쩍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어제 그 반발로 갔다가 좀 밀린 게 있어요. 요 경농이랑 누보, 인바이오 요쪽에서 만드는 이거 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요 살충제가 지금 빈대한테 그 내성이 없는 그 살충제로 알고 있는데, 얘네 경남제약 거는 뭐 내성이 있다 뭐 그쪽으로 갔다 이제 지금 엮이면서 반발로 갔다 얘네는 좀 움직이고 얘는 좀 밀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얘는 물론 어차피 차트가 좀 많이 강하기는 했어요. 계속 올라와서. 그리고 시간에선 지금 5일선 타면서 좀 시세를 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얘랑 얘네는 조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늘 재료 소멸 넘어갈 수 있는 것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미중 정상회담은 좀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새벽 중에 5천만 원을 한번 좀 넘기는 했습니다. 지금 4,920만 원 뭐 이쯤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5천만 원을 한번 넘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저항을 좀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힘 모아서 주말 중이든 해서 비트코인 또 5천만 원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지트랑 우리기술 투자 그런 비트코인 관련 주들 최근에 움직임 자체는 계속 좀 좋지 않나. 대신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는 한번 좀 더 급등 나오고 하면 단기가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위지트도 얘네들 둘 다 지정이 나왔나요? 예고? 좀 텀이 있어서 그런지
예고가 안 나왔네요. 10월이고 무기2 얘도 둘 다 예고가 없네요. 없으면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위지트랑 우리기술 투자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있지 않나. 옛날에 원래 여기다가 이제 비덴트 얘까지 있었는데 비덴트는 지금 정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위지트랑 우리기술 투자 얘네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또 다시 5천만원 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코인 시장도 잘 나가고 하면은, 그리고 위믹스가 그 코인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좀 재상장 이야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원이 이어 보팍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 좀 큰 그 업비트, 그 다음에 이제 빗썸 이런 곳에 좀 상장 이어지나, 그 다음에 뭐 미국 바이낸스 뭐 친구들이 뭐 그 얘기도 하던데 거기까지는 상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윙스 코인이라는 게 자꾸 여기저기 좀 상장을 하면 할수록, 특히 좀 메인 거래소 이런 곳에 상장하면은 위메이드 애들은 그것 따라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어제부터 해가지고 액토즈 소프트 지금 3일차 상승이긴 하거든요. 액토즈 위메이드 시리즈, 얘네가 뭐 이제 실적 기반도 있었고 코인 그런 거 뭐 상장 이거저 좀 엮기는 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더 뉴스들을 붙이는지, 대신에 이제 3일차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자, 그리고 양산 찾아간 총선 출마설 조국 끌어안은 문재인,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일단 총선에 대해서 슬쩍슬쩍 뉴스들이 나옵니다. 총선이 이제 거리가 그렇게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았죠. 그래가지고 총선에 대해서 여당, 야당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을 한 번씩은 좀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양산 찾아간 총선 출마설 조국, 오늘 좀 총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발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오후 7시 조금 장 중이 아니라 장 마감하고 뭐 이런 시간대인 것 같던데, 그래도 일단은 좀 이런 걸로 혹시나 부각되는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화천기계가 보통 조국 관련 주로 들썩들썩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이 원래 있던 뉴스들인데, 지금 시장은 좀 스윙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보던 거는 그대로 3부 SY 이런 것들은 좀 밀리면 좋겠는데 안 밀려서 문제거든요. SY는 뭐 뒤에 뭐 또 뉴스를 붙여줄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국보, 우크라이나와 정부 대표단 간담회 참석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제거는 조금 여기 애들 위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서브 애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좀 파일럿 사업 이런 거 뭐 시행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빠르면은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뭐 이제 내년 중에는 좀 재건에 대해서 실제로 뭐 전쟁이 갑자기 좀 격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러시아도 지금 상황에서 더 격해질 거였으면은 진작 힘을 집중해가지고 뭐 밀어버렸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3부랑 뭐 SY 이런 재건 관련 주들은 계속 좀 눈에 두면서 뭐 저점 이탈하면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AI는 이번에 조금 힘을 많이 주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필요한 게 조정이 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좀 안정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좀 있어야 얘네들이 뭐 또 다시 뉴스를 붙이면서 불쑥날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지수 밀리는 거 대비해서 잘 안 밀려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흐름이 좀 좋네요. 기간 수급 연기금이 좀 묵직하게 이제 스타트 딱 끊으면서 11월 2일 요 때부터 끊으면서 계속 좀 천천히 기간 수급 들어오고 우상향하는 모습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싸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로봇도 특별하게 좀 눈을 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AI는 계속 관심 종목에 좀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좀 개별주, 뭐 아지넥스텍도 뭐 차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구간들에서 좀 지켜주고 했는데 또 다시 뭐 슈팅 만들어 주는지, 얘는 이제 재료는 좀 탄탄했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붙기는 했어요. 확연하게 시총이 1200억짜리인데 2000억, 나쁘지 않은 이제 개별주인 게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는 좀 좋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좀 패렴 뉴스로 메가 ECS 위더스 제약
이런 것들이 조금 또 부각이 됐었는데, 요거 뭐 국내에서 9살 남아 사망 뉴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병 테마는 그 사망자, 첫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또 반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에서 이제 좀 상한가를 이미 좀 보냈고, 자,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다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와 이거 오늘 꼭 봐야 돼 라고 하기에는 좀 땡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쪽들은 지수 돌려주거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뭐 반도체 3종 판매 뭐 좀 다시 노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수랑은 어차피 엮이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반도체는 외국인 매수세 계속 괜찮고 시장의 좀 흐름을 보고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는 조금 안정되고 하면은 좀 바로 튈 수도 있을 정도로 준비는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미국이 계속 밀리고 하면은 당연히 힘이 빠지겠지만, 반도체는 움직임 자체는 좀 좋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빠지다가 뭐 반등하고 빠지다가 반등하고, 그래도 2차 전지가 요번에 움직이긴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또 스트레이트 막 30만원 40만원 쭉쭉 내려가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일정 구간들에서 또 뭐 꿈틀꿈틀 막 이런 식의 움직임 하다가 어느 정도 밀리면서 좀 옆으로 갔다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시장이 일단은 횡보장이 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좀 나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시장 테마에서 그 테마들 등장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땡기는 게 확 없기는 해서 뭐 개별주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게임주들, 근데 게임주들도 사실 엄청 좋아가지고 보는 느낌보다는 최근에 일단 강했기 때문에 보는 느낌이거든요. 아, 최근에 얘네가 좀 힘을 계속 주고 있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3일차도 위메이드는 수급이 꽤 단단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실적 좀 좋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있기는 한데, 일단은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주말 껴가지고 혹시나 또 5천만원 다시 재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코인이 일단 5천만원을 상징성 있는 금액을 좀 돌파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코인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제 빈대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별주들 이런 것들 정도 순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러프하게 돌아다니는 게 좀 속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굳이 뭐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좀 자리를 비우고 하면은 시장에 또 좋은 종목 나올 때도 있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는 자신이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좀 테마 뉴스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볼만한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락장에서 이제 단기 반등 나오고 하면은 또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도 해요.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좋은 테마들 막 이런 게 좀 생성이 안 되겠죠. 왜? 시장의 유동성. 결국에 세력주 테마주들은 목적이 뭐다? 개인들의 돈을 이제 끌어가는, 쓸어 담는 그게 목적인데,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개인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빈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세력들도 그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에서는 좀 좋은 뉴스들 막 테마들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시장 움직인 거 빈대, 폐렴 이런 것들 다 그거잖아요. 블랙 테마잖아요. 엄청 단단한데 블랙 테마 아닌 테마가 지금 없습니다. 뭐 스텔스? 하지만 스텔스 그거는 소재 개발, 이미 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라는 점에서 좀 제로 소멸 느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화끈화끈하게 끌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만 안 끌린다는 게 아니라 그 스텔스 관련 종목들 거래대금만 보시면 아셔요. 거래대금이 보면은 거래대금 이런 것들 어제 끽해봐야 500억으로 갖다 상한가 보내고 700억 이게 엄청 작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억, 1000억 정도면 엄청 괜찮은 종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다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좀 변했는데 그런 대금을 또 충족 못해주는 이런 부분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건강한 테마의 느낌이랑은 좀 계속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락에서 그 뒤에 좀 또 단기 반등. 근데 단기 반등은 좀 엄청 급진적으로 했었죠. 공매도 금지 뭐 이런 내용으로 딱 2차 전지에 순간적으로 수급 매수세 쏠리면서 탁 끌어올렸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대로 3일 연속으로 또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좀 관심, 투심, 돈 이런 게 쏠리니까 낙폭 과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키고 하는데, 이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테마 등장 빈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이런 게 또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또 보란듯이 또 좋은 테마 등장을 하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